문재인이가 지금 양산에서 아주 호화 공존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저 사람을 뭐 잘못한 게 없어서 저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네? 여기 우리 유튜버들도 또 애국운동하는 분들이 주마에다 가셔갖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문재인이 구속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야, 정말 이 정권이 이게 어떻게 된 정권인지 까딱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문재인이가 불법 탄핵에서의 역할, 또 그 이후에 불법 정권 당시에 이 나라를 얼마나 짓밟고 약화시키고, 네? 사회주의 체제로 변화시키려고 한 거는 뭐 일러무삼합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문재인 구속이라는 소리만 나오면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말이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아까 영상도 나왔는데요. 부정선거 영상. 문재인이 움직이질 않지 않습니까? 문재인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까딱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뭐 기자회견 한다고 기자들 모으다가 대통령이, 저는 가짜로 생각하는데요. 뭐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부정선거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다고 그러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담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언론이랑 정치 권력이랑. 이게 이래도 그냥 그렇게 가면은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검사 출신인데도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멀쩡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선거, 부정조작으로 끌어내리더니 완전히 저 사람이 헷가닥 해갖고 시민들이 고발 고소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요? 뭐 출산율 높인다고 부총리급 부서를 만든다고 저런 쇼나하고 앉아있습니다. 이때까지 뭐 하다가 가장 급한 문제가 정말 저 출생률이고 출산율인데 가만히 있다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제목거리 하나 뽑는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얘기를 좀 진전시켜서요. 언론은 왜 부정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질 않습니까? 언론, 인터넷도 그렇고, 뭐 조중동 다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자신들의 자본으로 설립된 소유권이 확보된 사기업이에요. 민간기업이에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부가 압박을 줘서 정부가 광고를 못 실게 할까봐, 광고 탄압을 할까봐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언제 조중동이 정부를 무서워해서 정부 잘못하는 거를 지적을 못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 꼬치 트집을 잡아서 정부를 조지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이득 챙기고 그래왔는데, 이 공의로운, 이 대한민국의 생명줄이 걸린 이 부정선거를 한마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야, 이거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조중동, 한국의 언론을 한꺼번에 휘어잡을 수 있는 거대한 세력이 얘네들의 입을 막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그 거대한 세력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김대중 때인가요? 노무현 때인가요? 언론사 단체장, 사장들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평양 데리고 갔죠, 평양. 평양 데리고 가서 뭐 했습니까? 뭐 환대하고 향응을 베풀고 했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무슨 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 평양 간 사람들 중에 평양에 무슨 혈육이 생겼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북한 노동당에 완전히 꼬투리가 잡혀갖고
삶이냐 죽음이냐 망신이냐 이런 문제가 걸려서 지금 이 현재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 그겁니까? 아니면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과 수교한 지가 벌써 어떻게 됩니까? 80년도 말에 롯데홀때 했으니까요. 20년, 5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중국 자본이 완전히 잠식을 해서 한국의 밑바닥, 자본의 흐름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GNP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30% 정도죠. 중국과의 교역에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GNP가 30%입니다. 근데 아마 자본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그거보다 더 클 겁니다. 거의 뭐 50%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이 이 자본력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한국의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막고 있는 겁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거대 세력들이, 국제적인 거대 세력들이 국내에 있는 암흑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카르텔을 조성하고 난 뒤에 이 카르텔에서 조중동을 휘어잡고 각 언론을 휘어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초반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정권이, 윤이라는 정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부정성 성관이 해체, 불법 탄핵 문제를 그리고 적화 망동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국민들이 덜 깨어나섭니까? 야, 정말 기가 찹니다, 그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 깨어났어요. 네? 그런데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재명이가 구속될 뻔하다가 한 판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갖고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 판사에 그래서 이력이 문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좌파, 종북 좌파를 정의의 심판에 올리려던 어떤 거대한 흐름이 물꼬가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코가 빠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파 정권이라면, 서슬퍼른 우파 정권이라면 이 정권이 아무리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지만 대법원에 대한 판사에 대한 영향력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파 대통령한테서 야당 지도자 하나 비리로 그거를 사법심판대에 못 올린다? 이 나라 정말 안으로 골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소위 뭐 여야 영수회담이라고 면제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법적 심판 끝났습니다. 멀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봐야 소용없는데요. 야당은 두 마리 말이 있습니다. 두 마리 말. 두 마리 말이 야당, 아니 전국, 아니 한국을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야당의 두 마리 말이 누구냐? 하나는 이재명이고 하나는 조국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얘네들이 둘 다 범죄자예요. 둘 다. 조국은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인가요? 받았어요. 그런데도 구속이 안 되고 저렇게 활보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출마를 해갖고 비례대표로 저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패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조국이에요. 그 조국을 움직이는 사람 누굽니까?
문재인, 그 뒤에 누굽니까? 북한 노동당, 그 뒤에는 누굽니까? 중국 공산당. 자, 또 한 마리 말은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이놈도 구속돼서 자기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나라에 뭘 잘못했냐를 생각하면서 콩밥을 먹고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용산에서 저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연극을 하고 있어요. 얘 뒤에 누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북한 놈들, 공산당, 이 놈들이 이 두 놈의 말을 갖고서는 한국 사회를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밑에 윤석열이가 있고 그 밑에 부패한 판사들이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합구조, 이 부패한 붉은색의 담합구조를 깨려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파가 단합한다? 단합은요, 우파의 생각이 다 달라요. 저 광화문역에서 서서히 걸어왔는데요. 오늘이 5월 10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왜 감옥에 갔는 줄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다이내스티 이씨 왕조일 때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광화문에서 멍석 깔고 정치적 투쟁을 한 양반입니다. 정치적 투쟁을 뭘 했습니까? 이거는 역사가 좀 위조를 한 것 같아요. 일부 교과서 수준의 역사서에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책에는 입헌군주제가 아니에요. 야, 이 씨들 너도 물러남마. 왕정 폐지예요. 왕정 폐지. 서구식 민주주의 도입이에요. 그 대통령을 누굴로 세우려고 그랬습니까? 태극기를 만든 박영효라는 분 아시죠? 박영효. 그분을 대통령으로 내세우려고 했다고 해요. 엄청난, 이거는 지금보다 더 큰 차원에서 시대가 바뀌는, 왕조가 바뀌는 그 혁명적 구호입니다. 목숨을 건 구호, 생명을 건 투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백 년 된 왕조에서 왕조 폐지를 주장해? 죽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양반이에요. 뭘 주장한 양반입니까? 혁명을 주장한 양반이에요. 그런데 요즘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 재단 이 사람들 이런 얘기 보면 말이죠,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분이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따고 공부하고 서구민물 일으키고 외교적 방법에 의해서 한국의 독립을 획득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맞습니다.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분의 근본적인 정신은 뭡니까? 혁명화예요. 혁명화. 왕조를 1800년도 말 1900년 초에 왕조를 폐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한국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 혁명화입니다. 무섭죠? 그런데 이런 혁명 정신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운암의 정신의 일부분만, 박사, 자격증, 이것만 강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이죠. 부패한 제도가 너희를 질곡으로, 너희를 예속시킬 때는 너희는 그걸 깨부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또 한 분 계시죠? 또 한 분.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목숨을 걸고 혁명을 한 사람입니다. 왜 혁명했어요? 4.19 나고 그 전에도 그렇고 자유당 정권, 민주당 정권 거치면서 부패하기 짝이 없고 돈을 줘가면서 자리를 거래하고 지들끼리 나눠먹고 국민들 아랑곳하지 않고 장관이 한 달에 몇 번씩 바뀌고 국방장관이 바뀌고 주위에 인맥 울타리를 쳐놓고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이러고 있으니 민생은 피폐해지고 당시에 국민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이건 나라 꼴이 이래갖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5.16 혁명,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적 뿌리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혁명을.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사자고 여기 만민공동에서 멍석 깔아놓고 왕정 폐지를 외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혁명입니다. 왜냐? 왜 그러냐? 변호사 새끼들, 판사 새끼들, 검사, 가짜 대통령, 경제 관료, 신문사 놈들, 방송사 다 썩었어요. 여러분들의 안위와 번영과 국민들의 갈 길 이런 거 개의치를 않아요. 자기만 그냥 배불리 먹으면 돼요. 이거 엎어야 됩니다. 이거 못 엎으면은 우리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고 아르헨티나로 가는 거고 베트남 요새 잘 살아요. 베트남이 아니라 뭐 북한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국민들이 정신을 바로 해서 그런 강력한 세력이 나와서 이거를 바로 잡지 못하면은 이 나라는 여러분들 죽고 나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승만 대통령이랑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 회초리 1000대씩 10,000대씩 맞아야 돼요. 비참한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외국의 우리의 주변 환경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북한에서 커다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중국 이놈 새끼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의 뭐 힘으로 봐서는 거의 50%까지 들어와 있어요. 인구로 치면 조선족도 들어와 있고 뭐 다 들어와 있어요. 큰일이 난 겁니다. 이거를 바로잡지 못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야,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이 가짜들이 진짜 행세하는데 정말 이거 사람들 헷갈리게 만듭니다. 네? 우리가 무슨 커다란 수단을 내서라도 이걸 해결해야지 큰일입니다. 비가 좀 오네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